얼마나 기억하시나요, 지수? 일단 뭐 기본적인 계산 정도는 기억하려나? 뭐 3분의 1제곱, 뭐 2분의 1제곱, 뭐 이런 거 기억나니? 기억나 그 정도는? 이름이 잠깐만. 혜원이, 은재, 다희. 지혜는 오늘이랑까지였지. 이과만을 봐야 되니까. 혜원이, 은재, 다희. 계속 많이 바뀌어서 나도 헷갈려 죽겠어. 오케이. 자, 거듭제곱 끝. 요 그래프는 혹시 기억이 나니? 요 그래프 양상들 기억나니? 혜원이 기억나니? 다희도? 은재도? 좋네요. 그럼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면 웬만큼 문제 푸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지수는 금방 넘어가도 되려나 그럼? 잠시만 어디서부터 다시 짚어야 좋을지가 고민이 되네요.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제곱근. 제곱근이라는 것은 뭐 세제곱이든 네제곱이든 n제곱근으로 치고 어떤 아이를 n번 제곱했을 때 이 숫자가 됩니다. 그럼 이 숫자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n제곱해야 됩니까? 약간 지문인데 이렇게 되면 헷갈리죠? 잠깐만 이렇게 됩시다. 예를 들어서 그냥 5라고 칠게요. x를 n제곱하니까 5가 되더라. 그럼 이때 그 x는 누군데? 를 물어보는 게 이제 이 5의 n제곱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우리는 약간 n제곱근이면 4제곱근이면 무조건 그 4제곱근을 만족시키는 그는 4개였고 5제곱근이면 5개였고 10제곱근이면 10개였어. 그것까지는 기억나죠? 다만 그 중에서 실수인 것과 허수인 것이 섞여 있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일단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눌 거고 자, 일단은 짝수. 예를 들어서 중딩들 나도 중딩 시험 기간에 열심히 보내고 온 지 아직 목이 좀 나가 있어가지고 너네 하는 것보다 중딩 8명, 10명한테 오는 게 더 괴로워. 알지? 중딩들 중딩 8명짜리 반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걔네를 하려면 소리를 빽빽 지르고 난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목이 상태가 안 좋네요. 이해 바람. 자, 봅시다. 아니 짝수 예를 들게요. 얘는 보통 제일 쉬운 건 2니까 일단 2부터 출발을 해보자. 그러면 x제곱은 5이다. 물론 제곱되면서 제곱해서 5되는 수 사실은 예전에는 모른다였어. 제곱해서 5되는 수 모른다였어.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웠던 거는 루트를 맨 처음 배웠던 거지. 제곱해서 5되는 수는 뿔마 루트 5였어요. 이거는 중3 때 배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4제곱으로 넘어가면 n이 4제곱입니다. x 4제곱은 5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4제곱해서 5되는 수도 모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냐면 4제곱은 루트 5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지. 근데 여기서 이것도 뿔마가 있어야지. 왜? 짝수 제곱은 플러스 제곱하면 짝수가 되고 마이너스 얘를 y는 x 4제곱과 y는 5랑 x 4제곱 그래프 우리 수도까지 다 했으니까 알겠네. 4제곱 그래프. 자, 4제곱 그래프는 뭐 W도 있었고 이렇게 치우친 것도 있었고 했지만 가장 기본 형태는 이거죠. 이게 y는 x 4제곱이에요. 뭐 W가 된다거나 치우치는 게 되려면 뒤에 항들이 더 있어야 돼. 세제곱, 뭐 제곱이 항들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y는 5면 이렇게 그어서 y는 5였던 거죠. 이렇게 하면 둘이 만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얘네가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4제곱근 루트 5와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5 이거 두 개 대한 얘기지. 그러면 4제곱근은 4개랑 있는데 지금 우리 그래프상엔 2개만 나오고 있다. 그럼 나머지 2개는 허근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다. 허수였죠. 이거는 식상에서는 존재하지만 그래프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다.
그럼 이거 6제곱으로 올려도 어차피 그래프 모양은 요 모양이 똑같이 나올 거야. 6제곱까지는 해본 적 없어도 요 모양이 나올 거야. 8제곱도 이 모양이 나올 거야. 그럼 결국 만나는 점은 마찬가지 두 개야. 계속 두 개일 거야. 그러니까 실수인 것은 두 개. 나머지는 다 허수로 넘어갔다. 이건 y는 5일 때 이야기고 y가 0으로 바뀌면 그럼 이 그래프와 y는 0은 한 번만 만나잖아. 그래서 이쪽의 상수가 0으로 바뀌면 한 번이구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뭐 y는 마이너스 2 같은 걸로 바뀌면 음수일 때는 요 짝수 제곱 그래프와 음수는 만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실수인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맨날 표로 그려서 여기 이런 식으로 맨날 나오잖아.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짝수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개, 0이면 하나, 여기는 없다. 이렇게 표로 늘 정리되어 있었죠. 목이 잠겨 죽겠군. 됐나요? 자, 그럼 홀수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3으로 가보자. 그럼 x 세제곱은 5예요. 그럼 x 세제곱도 기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탄젠트처럼. 기억나지? 탄젠트도. 우리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오면 또 이렇게 돼서 y는 5인데 얘는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게 지금 세제곱근 루트 5가 되겠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5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5라는 아이는 세제곱을 했을 때 플러스 5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는 뿔마가 붙을 수 자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두 개가 세트로 나올 수도 없겠지. 뿔마가 안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인 근 하나, 0일 때는 0 하나, 음수일 때는 음수인 근 하나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홀수일 때 늘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게 실수인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자, 이 부분은 여기 제일 중요한 얘기지. 그 다음 넘기면 뭐 여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지수의 확장이었어. 여기는 지금 몇 쪽이냐면 6쪽이에요. 자, 지수의 확장. 0제곱일 때. 0제곱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제곱일 때. 자, 마이너스 제곱은 분수로 가는 거였고 오히려 분수 제곱은 루트로 가는 거였어.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인데 마이너스 제곱을 마이너스 붙여버리는 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가고 분수가 분수로 가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림을 주지 않을 거야, 수학에서. 마이너스면 분수로 넘어가야 되고 분수면 루트로 넘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분수에 대한 얘기는 여긴 없네요. 요리수 뭐 여기 있네. 그치? 루트는 분수 제곱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거까지도 지수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 나머지 기본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중2 때부터 계속 해왔던 지수 법칙을 따라 보니까 밑이 양수기만 하면 다 지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하지만 밑이 꼭 양수여야 한다는 점 그것만 체크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수 파트는 이 정도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돌아가서 5페이지 예제 1번을 봅시다. 아니, 유제 1번 바로 가면 되겠네요. 유제 1번.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27. 그러면 누구를 세제곱해야 마이너스 27이 돼? 라는 질문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이겠지? 자, 그 다음 이제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4제곱.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긋게 되죠. 맞지? 이건 제곱할 때부터 하던 짓이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큰 실수지. 왜? 우리가 제곱할 때도 생각해보면 이렇게일 때도 이거 이렇게 없애고 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안에 게 양수이면 그대로 쓰기로 했고 음수이면 바꾸기로 했어. 부호를 한번 바꾸기로. 그게 왜 그런 거냐? 짝수 제곱은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없어지잖아요. 제곱, 4제곱, 6제곱은 마이너스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그 성질 때문에 짝수 제곱에서는 이 안에 게 음수라면 내가 굳이 한번 바꿔서 양수 취급을 해줘야지만 제자리로 돌아온다. 근데 앞에 것처럼 홀수 제곱은 상관없어. 왜냐면 부호를 그대로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홀수 제곱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도 이렇게 없앴으면 4제곱도 우리가 제곱을 풀 때처럼 아니 음수니까 그걸 한번 바꿔줘야 끝나는 거다. 정답은 2번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유제 2번 가보죠. 2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자, 세제곱근, 아까 홀수 제곱근은 24,
양수니까 실수가 어차피 한 개지. 물론 0일 때도 한 개고 음실 때도 한 개야. 그럼 지금도 하나일 테니까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a는 24의 3분의 1제곱이라 써도 상관없어요. 물론 정식 표기는 이게 맞지 이렇게가? 근데 이렇게는 계산이 좀 불편해지잖아요. 우리 계산은 이렇게 돼야 편하잖아요. 그다음 3의 6제곱근. 그럼 이번엔 짝수 제곱근이니까 뿔마가 세트로 나와야 되지. 그럼 얘는 플러스의 때 세제곱근, 아니 6제곱근이죠. 6제곱근 3이 있고 마이너스 6제곱근 3이 있겠죠. 이건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나와야 돼요. 실수인 게 2개. 그러면 지금 이걸 곱했을 때 b라고 한 거네. 그럼 마이너스 그리고 루트 어차피 똑같으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 그럼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바꿔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6분의 2 그럼 3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이게 b죠. 이게 a고 그럼 이제 a 곱하기 b 24의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3분의 1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고 다음에 뭐 표기를 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4를 처음부터 2의 세제곱과 3으로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24랑 3을 미리 먼저 합치는 방법도 있고 근데 나는 나누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24를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쪼개면 이게 2의 세제곱의 3분의 1 곱하기 3의 3분의 1 곱하기 3의 3분의 1이 된 거지. 여기 또 마이너스는 미리 앞에다 썼으니까. 그러면 앞에 거 일단 2, 마이너스 2. 그 다음 뒤에 3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친구가 남았어요. 분모에 3의 세제곱, 3의 아니요? 세제곱은 루트고. 내가 이거는 옛날 이거 가르칠 때 그 작은 사 루트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세제곱근이라는 말이 입에 안 붙는데 내가 작은 3, 작은 4 해도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지? 내 입에는 작은 3, 작은 4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작은 3 루트 9 이렇게 그럼 얘는 3의 3분의 2제곱인 거죠. 그럼 분모에 3의 3분의 2제곱이 하나 있으니까 얘하고 약분돼서 결국 남은 건 얘겠지? 정답은 이거. 다음 구도 넘어가서 유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루트로 나타내져 있지만 나는 지수 확장 개념을 우리가 아는 이상 웬만하면 확장 지수로 푸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은 해요. 자, 그럼 일단 봅시다. 앞에 이 2는 작은 3 루트에 걸려 있으니까 이 2한테는 지수가 3분의 1만 존재하겠죠? 근데 두 번째 2는 요 루트랑 작은 3 루트랑 이중으로 걸려 있으니까 2의 2분의 1에 또다시 3분의 1이 걸려야 맞는 거겠지? 이중으로. 그 다음 뒤에 거는 4니까 또다시 2로 맞춰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몇 개의 루트에 걸려있는지만 잘 세주면 실수할 게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빼기 2분의 3 되겠네. 그럼 계산하면 2번 나오나요? 이게 마이너스 1제곱? 다음. 이것도 지수 법칙에 의해서 가보면 원래는 뭐 요렇게 주는 게 가장 우선이긴 한데 이걸 표기를 좀 바꿔봅시다. 2분의 2의 루트 3제곱을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것보다 우리는 분수가 마이너스 제곱이 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요 안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2의 루트 3 마이너스 1의 다시 루트 3제곱인 거고 그 다음 곱하기 뒤에 거는 2의 루트 3 마이너스 1제곱인가요? 그럼 이제 이거 이렇게 줄게요. 2의 3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러면 지수 법칙 다 없어지고 2의 제곱이니까 3번이겠죠. 내가 아직은 님들의 뭐 실력이나 어느 정도인 뭐 이게 파악을 하는데 나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일단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게요. 웬만하면 거의 다. 내가 이제 겪으면서 이 정도는 아는구나 하면은 그때쯤은 이제 조금씩 기본적인 내용 빼고 나머지만 설명하고 이렇게 할게요. 지금은 그냥 모를 수 있으니까 모른다 생각하고 그냥 설명을 할게요. 거의 다. 자, 넘어오면 이제 로그예요. 로그. 지수는 누구를 5제곱해야 뭐 3이 돼? 이런 걸 물어볼 때 내가 저기 됐다. 자, 이거 누구를 5제곱해야 3이 돼? 그래서 그 누구, 저 x를 구하는 게 지수의 역할이었다면 저 x는 3의 5분의 1제곱이겠죠? 맞죠? 3의 5분의 1제곱이겠죠? 그걸 위해서 지수 개념이 필요했다면 로그 개념은 이거예요. 2를 몇 제곱해야 5가 돼? 라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그가 도입된 거야. 자, 일단 2제곱보다는 크고 3제곱보다는 작으니 2점 몇 제곱일 텐데 그걸 나타낼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로그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이걸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x는 로그 2의 5였는데 이거 바꿀 수 있지? 바꿀 수 있어? 바꾸면 기억나? 은재? 응. 오케이. 바꾸는 법. 나는 이렇게 말해요. 맨날 처음 가르쳐줄 때. 밑은 똑같이 밑으로. 그리고 원래 2하고 x랑 친했잖아? 그럼 로그로 가면 완전히 역할이 바뀌어서 2랑 5랑 친해지고 x가 멀리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밑은 밑으로 일단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친했던 x를 저 멀리 보내주고 안 친했던 5를 가까이 당겨주면 변형이 끝나는 거야. 요렇게. 갑자기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이렇게 좀 공식처럼 해놓는 거죠. 밑은 밑으로. 그리고 이렇게 있던 애들을 역할을 바꿔줘. 이렇게 해주면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를 로그 2에 5제곱하면 5가 된대. 물론 저 로그 2에 5라는 값은 2점 얼마일 건데 그 2점 얼마인지 우린 정확히 모르니까 로그라는 문자를 써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로그가 들어온 거예요. 마치 루트도 마찬가지도 사실 제곱해서 3되는 수가 뭔지 몰라. 1점 얼마겠지. 근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루트라고 약속을 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2점 얼마겠지만 내가 지금 그걸 정확히 모르니까 로그라고 약속하자라고 된 거죠. 자, 이렇게 로그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고 로그 개념은 로그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대신 로그는 성립 조건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밑과 여기 밑에 있는 이 밑과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진수가 조건이 있었는데 밑은 양수해야 하고 1이면 안 된다. 맞죠? 진수는 양수해야 한다. 이게 조건이었어. 이게 무조건 만족해줘야지만 로그가 성립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수에서 아까 A의 0제곱은 1이었다. 그럼 로그는 완전히 반대니까 로그 1은 0이다. 이런 것도 있었죠. 여기 있나? 어디에 나와 있지? 로그 1은 0이다. 여기 있네요. 로그 1은 0이다. 그죠? 이걸 아까처럼 또 바꿔보면 이렇게 되거든. 밑은 밑으로. 그리고 안 친했던 0을 가까이, 친했던 1을 멀리. 맞죠? 그러면 A 0제곱은 1. 그 다음에 또 얘도 한번 바꿔볼까? 밑은 밑으로. 안 친했던 1은 가까이, 친한 A는 멀리. 맞죠? 그럼 A 1제곱은 A.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에서 당연히 성립하는 것들을 로그에다가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수 입장에서 당연히 성립하던 것들을 로그에서 성질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로그의 가장 첫 번째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계산이 로그 1은 0이다. 그리고 로그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엄청 자주 사용되는 성질들 나왔죠? 첫 번째, 로그 안에 있는 곱하기는 로그 더하기 로그로 바뀐다. 로그 안에 있는 나누기는 로그 빼기 로그로 바뀐다. 다음, 로그에서 밑과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긴 한데 A의 B제곱, M의 R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지수는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치? 근데 이 지수도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 밑에 것도. 다만 나갈 때 분모로 나가주면 되는 거였죠. 요것만 있으면 사실 지수의 기본적인 웬만한 계산들은 거의 다 할 수 있어. 다만 이거 계산하려면 밑이 같아야 돼. 밑이 똑같아야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같은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밑이 다르면 어떡해? 넘어가죠. 그러면
다음에 나와 있죠. 밑이 다르면 바꿔야지. 이제 어디야 몇 쪽이에요? 10쪽인가요? 밑이 다르면 내가 바꿔줘야지. 그걸 보고 우리는 밑변환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밑변환 공식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밑이 A였던 로그를 밑이 C인 로그로 바꾸고 싶다. 물론 뭐 C는 뭐든 상관없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던 A는 분모로 가고 위에 있던 B는 분자로 가요. 그리고 이 밑에 자리는 내가 원하는 숫자 뭐든 바꿔주면 돼요. 이게 밑변환 공식이었죠. 근데 이제 밑변환 공식을 쓸 때도 문제에서 특정 밑을 원할 때가 있고 원하지 않을 때도 있어. 뭐 어떤 거다라고 설정해주지 않을 때도 있어. 문제에서 어떤 걸로 바꿔주세요. 대놓고 뭐 로그 3이다, 로그 5다 보여주면 그걸로 해주면 되는데 안 보여주면 비워놔도 돼. 이 밑을 네모로 그냥 비워놔도 아무 상관없어. 밑변환에서는. 밑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밑을 깨뜨리기 위함이야. 깨뜨리기 위함. 자, 그러면 이렇게 가고요. 나머지 또 뭐 있을까? 여기 뭐 있다. 자,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 이게 의미는 로그는 둘이 자리가 바뀌면 역수였어요. 너네 지금 배웠던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습만 쭈루루룩 해주는 거라서 뭐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요.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계속 내가 공식들을 읊어주는 중이죠. 로그 A, B랑 로그 B의 A는 서로 역수 관계였다. 다음. 이거는 사실 뭐 굳이 우리가 외우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밑변환 해보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지수가 앞으로 나오는 그 얘기고요. 그다음 네 번째, 요건 좀 알고 있어야겠죠? A 로그 B의 C라고 되어 있는데 요 경우에 요 밑에 있는 밑과 요 안에 있는 진수가 자리가 바뀌어도 어차피 성립한다. 늘 똑같다. 그래서 요것도 자리 바뀔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럼 로그 성질은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는 것. 나누기가 빼기로 바뀌는 것. 지수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방금 이거 교체해도 상관없다는 것. 그리고 밑변환 공식. 요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 그냥 로그가 원래 쓰던 숫자가 아니니까 좀 불편한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또 예제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5번. 두실수 xy가 x는 로그 2의 3이고 2의 y제곱은 루트 6일 때 x-2와 2의 값은 자, 그럼 일단 x는 나와 있으니까 됐고 y를 변형을 좀 해줘야겠네. 2의 y제곱은 루트 6. 이거를 로그로 나타내려면 아까 밑은 밑으로 보내라 그랬지? 그럼 로그 2로 가겠지 일단? 그리고 2랑 y랑 친했었는데 y를 저 멀리 보내버리고 멀리 있던 루트 6을 가까이 당기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2y는 2y를 했으니까 2 로그 2의 루트 6이죠. 그럼 이 루트 6은 6의 2분의 1제곱일 테니까 이게 앞으로 빠지고 그럼 이 2랑 이 2분의 1은 사라지고 그럼 결국 2y는 로그 2의 6이 됐네. 자, 그럼 결론 x 빼기 2y니까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6. 그럼 로그 빼기 로그는 나누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2분의 1이니까 로그 2의 2분의 1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1. 다음 로그는 로그 곱하기 로그는 못한다. 로그 곱하기 로그 나누기를 하려면 서로 같아서 약분되는 것까지만 가능해. 다른 로그 계산법은 없어. 곱하기 하는 계산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로그 곱하기 로그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자, 그럼 이제 식을 변형을 좀 해봐봅시다. 일단 로그 2의 루트 2는 이 루트가 2분의 1제곱이니까 앞으로 나오면 2분의 1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어차피 1이라서 아무런 의미 없죠. 다음 로그 2의 6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럼 일단 2분의 1에 로그 2의 6이 됐어요. 그래서 곱하기는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예 똑같아서 약분되지 않는 이상. 그 다음 이것도 루트 있으니까 앞으로 꺼내면 이렇게 됐죠? 자, 그럼 2분의 1 공통
이렇게고. 그럼 빼기니까 다시 또 나누기로. 그럼 이거 2니까 결국 최종 답은 2분의 1이네. 이거 프론트 강의들도 별거 없죠? 물론 유제긴 하지만.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밑이 다른 애가 나왔죠. 밑이 다른 애가 나왔어. 근데 일단 우리 계산을 편하려면 지수들을 좀 다 끄집어내주긴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로그 4도 2의 제곱이고 3분의 1도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꺼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3. 됐죠? 다음 얘도 처리할게요. 로그 3의 2분의 1제곱이고요. 그 다음 2의 3제곱이죠. 그럼 이 2분의 1이 분모 자리에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2분의 1분의 3이죠? 그럼 6 로그 3의 2가 되겠네. 그러면 얘하고 곱하면 돼요. 그치? 그러면 상수끼리 곱해보면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로그는 로그 2의 3과 로그 3이 2. 역수관계네. 역수관계. 그럼 또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역수관계니까. 그럼 남은 거는 마이너스 3뿐이네. 1번. 자, 또 안 맞아요. 밑이. 로그 2의 3과 로그 7의 3이에요. 밑은 안 맞고 진수가 맞네. 그럼 이왕이면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뀌면 내가 계산을 하기에 훨씬 좋아질 거 아니야? 밑이 같아질 테니까. 그러면 둘이 자리를 바꾸려면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되니까 자리를 바꾸고 역수를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자리를 바꾸면 로그 3의 7이고 여기는 로그 3의 2인데 이러면 지금 서로 완전 뒤집어져 있으니까 또다시 역수를 해서 이렇게 둘이 크로스를 해줘서 여기가 로그 3의 2가 되고 여기가 로그 3의 7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게 여전히 A인 거야. 자리를 바꾸면 거꾸로가 되지만 또다시 한 번 더 바꿔줬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왔지. 자, 그럼 이제 이 A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밑이 다를 때 밑변환을 하라고 밑변환 공식을 줬지만 우리한테 문제로는 밑변환은 된 걸 다시 제자리로 돌리라는 문제가 밑변환을 해야 하는 문제만큼이나 많이 나와. 그럼 이거 밑변환이 이미 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제자리로 가려면 자 여기 아래에 있던 수가 밑으로 간다 그랬지. 그럼 여기가 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위에 있던 수가 분자로 가는 거랬으니까 얘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가 여전히 다시 똑같이 A야. 이거를 밑을 3으로 변환해주면 얘가 된다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과정보다 이렇게 가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결국 A는 로그 7의 2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7의 로그 7의 2니까 아까 했던 마지막 성질 이 2하고 이 7하고 자리 바뀔 수 있음. 그럼 정답은 2의 로그 7의 7이니까 로그 7의 7은 아무 의미 없으니 2번이겠죠. 자, 이제 로그 중에서도 상용 로그가 나오네. 뒷장 넘어가니까. 자, 상용 로그는 자, 우리 로그는 밑과 진수가 바뀔 때마다 다 다른 로그가 돼요. 그럼 엄청 수도 없이 많은 로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로그 수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대략 뭐 2점 얼마, 3점 얼마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그렇게 모르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루트도 그렇게 값을 모른다라고 했었잖아. 몇 점 몇이다. 이게 대략은 알지만. 그래서 너희 그 책 뒤에 맨 뒤에 가면 뭐 제곱근표 있었던 거 기억나? 제곱근표? 그것도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수학자들이 앉아서 얼마인지 구해낸 거 아니야. 이거 다 구해놨잖아 미리 우리를 위하여. 그것처럼 로그도 미리 값을 구해보려 했는데 미치랑 진수가 조합이 너무 많으니까 만들어낼 게 너무 많은 거야. 찾아야 될 값이.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찾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약속을 합시다. 밑을 10이라고 약속을 하자. 그럼 밑은 무조건 10으로 고정해 놓고
진수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진수를 1.0부터 9.99까지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여기 보면 1.0부터 9.99까지 0.1의 간격으로 값을 미리 다 찾아놨어요. 로그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만 사용하면 된다. 근데 얘가 밑이 10이라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어떤 수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진수를 나타내주면 잠깐 써볼게요. 그리고 진수가 만약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나타내주면 이게 로그 10의 a 더하기 로그 10의 10의 n제곱이잖아. 그럼 이 n제곱이 밖으로 나가면서 조금 더 로그의 값을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더라. 그리고 또 이 n의 의미가 10의 몇 제곱이다 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 수가 몇 자리 수인지 뭐 10의 자리인지 100의 자리인지 1000의 자리인지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게 상용 로그의 특징이었어. 그래서 엄청 큰 수, 뭐 2의 50제곱 이렇게 엄청 큰 수라던가 아니면 반대로 엄청 작은 수, 뭐 2의 마이너스 8, 뭐 40제곱 뭐 이딴 거. 걔네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도 로그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해낼 수 있었어. 그거까지가 상용 로그의 역할이었어요. 로그의 값을 미리 구해내서 그걸 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뭐 엄청 큰 값이나 엄청 작은 값을 간접적인 대략의 값을 구해내기 위한 용도가 상용 로그의 용도예요. 자, 그러면 상용 로그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9번을 봅시다. AB가 로그 A는 3.6이고 로그 B는 1.0020일 때 로그 E는 0.3010을 이용하면 루트 AB는 A 곱하기 10의 n제곱이다. 자, 그러면 일단 A는 이 로그를 풀었을 때 A는 10의 3.6제곱 이게 됐나요? 여기까지는? 응. 그 다음 B는 그럼 같은 원리로 10의 1.0020제곱이겠죠? 자, 그럼 일단 루트 AB니까 AB부터 생각해보면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해야 되죠? 그럼 10의 4.6020인데 루트 AB라 했으니까 루트 AB는 이 친구의 2분의 1제곱 그럼 10의 2.3010이죠. 자, 그럼 다시 루트 AB는 A 곱하기 10의 n제곱이다. 그럼 바꿔볼게요. 10의 n제곱. 근데 n은 음이 아닌 정수. 그럼 지수가 지금 2.3010이니까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2까지인 것 같은데 3은 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럼 A가 10의 0.3010인가요? 물론 여기 앞에 10의 1정도를 쓸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럼 이게 나중에 이 1과 14의 범위에 안 들어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잖아요. 10의 0.3010이 결국은 2인 거 아니야? 10의 0.3010은 결국 2죠. 이해되나요? 자, 여기 봐봐. 로그. 자, 밑이 10이고 10의 0.3010을 넣으면 답이 0.3010 나오는 거 아니야? 로그 성질에 의해서? 그럼 결국 이 3010이 2란 얘기겠지. 그래서 얘 자체가 2란 뜻이겠지. 그러면 A는 2, N도 2니까 정답은 4가 되겠네. 로그 5에 뭐야 저게. 다음. 로그 있는 A라 할 때 로그 2의 로그 5의 4. 복잡하네. 로그 2의 로그 5의 4.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수니까
얘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네? 자, 그럼 로그 5의 4 곱하기 로그 2가 됐다. 그럼 로그 2는 어차피 이거는 A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얘는 어차피 A일 것이고, 근데 로그 5의 4는 처리하면 되잖아. 근데 밑이 로그 5죠? 5죠? 근데 내가 가진 건 로그 10이죠? 그럼 이제 밑변환이 필요하겠네. 그럼 밑변환 아이고, 로그 10의 5 분의 로그 10의 4 곱하기 A죠, 그럼? 근데 상용 로그에서 로그 5는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로그 5는 자주 나오는 거라 로그 5는 2분의 10으로 쓴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5분의 1도 10분의 1로 쓸 수 있는 거고 50분의 1도 10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0과 100을 뭐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법에 대해서 잘 기억을 좀 해줘야 된다. 일단 로그 5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체크해놓고 지나갈게요. 그럼 얘는 나누기니까 빼기로 바꾸면 로그 10 빼기 로그 2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겠죠. 그럼 분모가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1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분자는 로그 4니까 2의 제곱이라서 2 로그 2가 된 거지. 로그 4는 2 로그 2죠. 그러면 2a고 여기 a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끝나겠네. 그러면 레벨 1 나왔잖아요. 이거는 우리 일단 문풀 있죠. 이거 끝나고 문풀 있죠. 문풀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레벨 1은. 다음 넘기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나와요.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 중에 가장 문제가 뭐야, 얘들아? 다이는 어때? 뭐가 제일 문제야? 셋 중에는? 삼각함수. 은재는? 어? 너도? 혜원이는? 삼각함수. 그치? 나도 삼각함수라고 생각해. 응. 쟤도 그래? 수원 중에 삼각함수가 제일 문제지. 맞아. 내가 학교 다닐 때 말이지. 라떼는 말이야 같긴 한데. 아무튼 그때는 삼각함수가 내가 선행을 했는데 나도 삼각함수가 고1에 있더라고. 내가 할 때는. 그래서 중3 때 그걸 선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심각하게 수학을 포기할 뻔했어. 그래서 너희가 삼각함수를 할 때 어떤 마음인지 나도 알아. 삼각함수가 제일 문제죠. 지수로고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 착각인가? 일단 뭐 이따가 뭐 풀어보면 알겠죠?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 거야, 그치? 자, 지수 로그 함수로 넘어가 보죠.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교해서 좀 알고 있어줘야 안 헷갈리니까 도리어 헷갈리게 둘이 섞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수 함수의 기본 형태는 y는 a의 x. 그죠? 그러면 x가 지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지수 함수. 그다음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의 x. 이번에는 로그 진수가 x니까 얘는 로그 함수. 자, 그럼 설정이 일단 미친 a 미친 발음이 맞나? 밑인 a는 양수였어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뭐 발음 맞는 거야 한국어? 이렇게고 그다음에 또 1도 아니겠죠. 이건 로그니까. 근데 얘도 1인 건 설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눴었냐면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눴었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a가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눴었어. 자, 그럼 1보다 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아이고 너무 붙였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왔었고 1보다 작고 0과 1 사이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첫 번째 그래프를 보고 증가함수라고 표현했었고 두 번째 그래프를 보고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증가와 감소를 결정하는 것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얘가 정해서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되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가 되더라. 이제 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였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로그 함수도 똑같이 비교하면서 좀 가보면 얘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함수가 나왔었는데 얘는 증가 모양이 이런 느낌이었고 얘는 감소 함수인데 모양이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맞나요? 자, 똑같아요. 1보다 크면 얘도 증가 함수, 1보다 작으면 감소 함수였어요. 근데 이게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분을 좀 해주면 지수 함수는 그래프의 형태가 가로로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늘어진 형태의 그래프예요. 근데 로그 함수는 형태부터가 세로로 늘어진 형태의 모양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지수는 옆으로 쭉 간 느낌이라면 로그는 세로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서로 반대의 모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점근선이 있었지. 점근선. 자, 지수 함수는 점근선이 지금 현재 y는 0, x축에 걸려있지. 근데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세로로 이렇게 x는 0, y축에 걸려 있었어.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할 때도 지수 함수는 가로로 평행 이동도 할 수 있고 세로로 평행 이동할 수 있는데 가로로 이동할 때는 점근선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왜? 원래부터 가로로 생겨 있기 때문에 이걸 가로로 이동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얘가 세로로 이동을 하면 가로로 놓여져 있는 이 점근선도 같이 세로로 위아래로 밀려 내려가더라는 거지. 얘도 이렇게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밀려 다니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로그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세로로 놓여 있으니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이번엔 옆으로 움직일 때는 점근선도 같이 떠밀려 다니겠죠. 양옆으로. 자, 이렇게 특징이 또 있었다. 자, 다음은 정의역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정의역. 자, 정의역은 뭐 사실 정의역 취업 따지는 거는 수학화 이후로 많이 할 일이 없긴 했었죠. 수투에서는 거의 따질 게 없기 때문에 정의역 취업을 따질게. 자, 정의역을 따져보면 정의역이라는 건 x에 어떤 애를 대입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야. 근데 지수는 x에 어떤 애를 넣을 수 있었냐면 뭐든 넣을 수 있었어. 루트도 가능, 분수도 가능, 마이너스도 됨, 0도 됨, 다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 정의역은 모든 실수였던 거겠죠. 그죠? 근데 로그 함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로그 함수는 이 x에 뭐가 들어가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양수라고밖에 답을 못한단 말이지. 양수만 가능해. 여긴 양수만.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역은 x 양수라고 말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이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를 해보면 지수는 x에 뭐든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 거고 로그는 x에 양수밖에 못 넣으니까 정의역이 양수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치합을 따져보면 지수는 거듭제곱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음수가 나오지 않아. 2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뭐 2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을 해도 갑자기 음수가 튀어나올 리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y가 양수여야만 해. 근데 로그는 아까 로그 1은 0이랬지? 근데 로그 2, 3, 4 늘어나면 0보다 큰 값이 점점점 나올 거야. 근데 그거보다 작은 값, 로그 2분의 1, 3분의 1 같은 게 나오면 마이너스 값도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온다? 그럼 뭐든 나올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치역은 오히려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완전히 반대죠. 지수하고 이렇게. 자, 요 정도 하면 거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냐면 22쪽에 나와 있어요. 하나만 더 찍고 넘어갈게요. 지수함수는 반드시 0,1을 지난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로그 함수는 1,0을 지난다는 특징이 있었죠. 이것도 그냥 기본적 지수 로그의 성질이었어. 지수에서 a 0제곱은 1이고 로그에서 로그 1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자,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나왔죠. 사실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 친구들도 이걸 선행을 하고 있잖아. 근데 걔네는
수학 3 막바지에서 도형 이동을 할 때 한지가 많이 안 지나서 내가 도형 이동 이러면 그냥 금방 기억이 나는데 우린 다 기억이 나나? 옛날에 했는데 그건 이제 고1 시절이라 진짜 옛날인데 그거는 자, 도형 이동 계속 해오긴 했었죠. 자, 평행 이동 같은 경우 x축으로 이동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죠. 2차 함수 할 때도 그랬고 늘 그랬지. 그 다음에 y축도 사실은 원래 반대로인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이면 대입이 이렇게 되는 거죠. y축으로 n, x축으로 m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평행 이동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써준다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y값은 얘가 이항이 되기 때문에 마치 플러스로 그냥 같은 부호를 쓴 것처럼 보이는 거지. 기억나는 거죠? 2차 함수 때부터 쭉 해왔으니까 사실 뭐 도형 이동을 잊었어도 이 정도는 그냥 남아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 있는데 x축 대칭은 y보호를 바꾸세요 였고 y축 대칭은 x보호를 바꾸세요 였고 원점 대칭은 다 바꾸세요 였지? 자, 근데 어딨어? x축 대칭 하세요. y보호를 바꾸라는 건데 어느 누구도 함수를 이따위로 기록하진 않아. 마이너스 y는이라고 쓰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걸 y는으로 나타내다 보니 마이너스 ax가 된 거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x축 대칭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고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y축 대칭이 됐던 거고 나 원점은 마이너스가 양쪽 다 붙는 거겠지. 그런데 이 두 개의 그래프가요. 만약에 얘가 y는 2의 x다. 라면 이 반대쪽은 지금 서로 y축 대칭이 된 상황이니까 x부호가 반대인 거지. 그럼 y는 2의 마이너스 x인 거고 이거는 내가 요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2의 x랑 2분의 1의 x 그러니까 역수일 때는 서로 y축 대칭 위치에 놓여있다라는 것도 또 확인할 수 있었지. 자, 그게 지수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 지수함수 최치수 나오는데 이건 완전 기본적인 얘기야. 자, 첫 번째 거 증가함수. 증가함수면 지수가 클수록 큰 것이 나온다. 당연한 소리잖아. 당연한 소리. 근데 감소함수는 지수가 점점 커질수록 오히려 작아지더라. 이것도 당연한 얘기야. 최대치수는 이딴 거 안 내지. 최대치수 문제가 여기 너무 별로 없네. 이따가 좀 더 가져와야겠네. 자, 최대치수 유형은 이런 건 거의 안 나와요. 이런 건 우리가 미치려보다 큰가 작은가만 판단하면 금방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나오죠. 2차 함수에 지수함수를 합성한 형태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지수함수에 2차 함수를 합성한 형태라던가 이런 거 기억나니? 자, 얘는 이런 밑에 거는 이런 얘기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제 어쨌거나 얘는 증가함수니까 밑이 2니까 이 지수가 가장 클 때 최대값이 나올 것이고 지수가 가장 작을 때 최소값이 나오겠지 해서 이 지수만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구하듯이 구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위에 문제는 뭐 이런 거죠. 2에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치환해서 다시 2차 함수로 구하는 거였어. 기억나니? 이런 부분 이거 사실 이것만 하면 내가 내용은 느껴질 수 있는데 유형들이 좀 부족해서 일단 문풀은 요걸로 할 거고 그다음에 숙제는 내가 조금 더 프린트 줄 거예요. 근데 그거 해오면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그 중에서 기억 안 났던 것들 잘 기억 안 났고 그럼 다시 해가지고 또 검사하고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지수로그를 그러니까 2번 정도 하면 넘어가겠지 지수로그는. 그리고 삼각함수는 조금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거기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원래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거 삼각함수는 한 3번, 4번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열은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쉽잖아. 수원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쉽잖아. 아닌가? 내 생각인가 또? 수열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아닌가? 수열 어때? 수열은 괜찮지? 아니? 내가 강압하는 거니? 문제야? 수열도 별로니? 혜원아? 수열도 좀 어려워? 그랬구나. 그러면 수열도 조금 걸리겠구나. 그럼 지수로그가 제일 쉬워? 그나마. 그나마 제일 쉬워? 하긴 지수로그가 제일 쉬우니까 지수로그 1단원 내겠지? 삼각함수가 제일 쉬웠으면 삼각함수가 1단원 내겠지? 아무튼 그러면 수열 또한 3-4번 하면 2주 반 정도 걸리겠네. 이거 다 하는데 한 번 복습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요것만 할 거 아니고 내가 숙제로는 프린트 조금 더 줄 거니까 유형들이 요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복습하기에.
자, 일단은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최대체수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렇고 로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로그도 2차 함수의 로그 함수를 합성한 모양 아니면 로그 함수의 2차 함수를 합성한 모양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최대체수. 그리고 표이동 뭐 대칭이동 개념은 지수할 때랑 똑같은 개념이라서 굳이 다시 또 얘기할 필요 없겠죠. 이동하는 것도 똑같고 대칭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놓여 있어요.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면 로그 AX 그래프와 로그 AX가 발음이 왜 이래? 로그 AX 그래프와 Y는 AX 그래프가 서로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된 위치에 놓여 있죠. 이게 역함수라는 의미였어요. 지금 페이지 찾은 거죠. 24쪽이죠. 이렇게 서로 대칭된 위치에 놓여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Y는 X를 기준으로 지금 로그 AX와 AX 그래프가 서로 대칭되게 놓여 있죠. 그래서 서로 역함수의 위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수랑 로그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서로 완전히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뭐 일단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된 것 같죠. 활용은 일단 빼고 그러면 다시 또 21쪽 돌아가서 유제부터 또 한번 보고 옵시다. 자, 12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과 소수값의 합은 12하의 자연수. 일단은 잠깐만요. 나도 문제를 좀 했고요. 너희도 문제 좀 보고 있으세요. 서로 교정. 일단은 몇 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자, 우선 조금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은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부터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15분의 n 플러스 2분의 1의 정체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을 해보자. 자, 그러면 1보다 커지려면 15분의 n이 그러니까 요게 1보다 커지려면 15분의 n이 2분의 1보다 커야 될 거고 그러면은 2분의 15보다 커야 되니까 8부터 가능하겠죠. 8, 9, 10 이렇게 가능할 거고 다음 2번. 그럼 오히려 지금 나머지 수 1부터 7까지에서는 15분의 n 더하기 2분의 1이 1과 0 사이에 놓여있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첫 번째 상황 볼게요. 이 상황은 얘가 지금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인 상황인 거고 이거는 감소함수인 상황이에요. 그럼 일단 y는 -x 플러스 2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얘를 먼저 기준으로 좀 그려놓을게. -x 플러스 2.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2고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1,1일 거고 1,1. 자, 증가함수면 점근선이 0이 되니까 이렇게 뚫고 가는 모양이겠지. 맞니?
그러면 얘하고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저 지수함수 서로 플러스되는 모양으로 만났는데 두 번 만날 수가 있을까? 얘가 이거 가다 돌아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두 번 못 만나는 것 같아. 그럼 이 증가함수 상태에서는 한 번밖에 못 만나는 것 같아요. 됐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반대 개념인 감소함수 상태면 얘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요 그림의 상에서는 일부 그리지 않았지만 저기 2, 4분면 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죠. 저기 위에서. 그럼 요 밑에 한 번이랑 저 위에 가서 한 번 또 만날 테니까 요 상황에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두 번이라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지금 내가 원했던 그림은 증가함수였으면 안 되는 거고 감소함수가 지금 이 문제에서 원했던 상황. 그럼 감소함수가 되려면 아까 n이 1부터 7까지라 했으니 최대값은 7일 거고 최소값은 1이겠지. 그 정답이 2번에 8 되겠네. 다음은 A절편 1보다 크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또 그러면 이번에도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판단해야 눈에 보이니까 이해하기가 쉽겠네. Y절편 1보다 크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에 그러면 원래 직선이라는 건 기울기 개념과 Y절편 개념만 있으면 되거든. 다 알려준 거야. 다 알려줬고 함수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또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를 1 너무 높다. 여기를 1로 치고 일단 y는 3x를 먼저 그리고요. 다음 2x는 얘보단 좀 덜 급하게 올라가야 되겠지? 경사가? 그러면 좀 약간 다른 색깔로 그릴게. 이쪽을 그릴 자신이 없긴 한데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밑이 커질수록 더 경사가 급하게 올라가겠지? 빨리 증가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확실하게 분명히 1이고 근데 기울기가 음수면서 y절편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뭐 여기쯤 대략 만나고 기울기가 음수가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보죠. 아무렇게나. 이때 x좌표를 원소로 간다. 만나는 x좌표.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이 x좌표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가 2와 3이라는 얘기겠지? 응. 그러면 이제 여기 좌표는 결국 3,8이겠고 여기 위에 거는 2,9겠죠. 사실 그림을 그려보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말로만 쭉쭉쭉 읽으니까 뭐 x좌표가 막 집합이 막 나오고 뭐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죠? 근데 그림 그려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이거 기울기랑 y좌표 구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데 여기서 얘네가 지금 2,9나 3,8을 지나가야 되니까 k가 5번에 11 나오겠네. 자, 여기까지 됐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조금 그려서 상황을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자, 다음 3번. 답변 아주 4번이죠? 이건 아주 간단한 계산이었으니까 됐고 다음 4번.
뭐 이렇게 사실 이것도 엄청 쉬운 문제긴 한데 얘가 지금 A가 안 나와 있어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알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만약에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라면 그러면 증가함수라면 지수인 x가 클수록 최대값이 나올 거고 지수인 x가 작을수록 최소값이 나올 텐데 x의 범위가 1부터 2까지니까 지금 얘기하는 최대값이 나오려면 지수 중에 가장 큰 2를 대입해서 나온다는 거겠지? 그럼 2를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1은 4분의 5. 그러면 a제곱이 4분의 1이고 a는 뿔마 2분의 1인데 내 설정상 아무것도 없네요. 1보다 큰 거? 그럼 이거 아니겠네. 말이 안 되네. 모순이네, 모순. 맞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0과 1 사이로 가봅시다. 그럼 이번엔 감소함수니까 지수인 x가 작을수록 오히려 최대값이 나오고 클수록 최소값이 나오겠다. 그럼 최대값 나오려면 지수 중에 가장 작은 1을 대입해야 된다. 1 대입하면 a 플러스 1은 4분의 5. 그럼 a는 4분의 1. 그럼 이번에는 0과 1 사이라는 조건에 어긋나지 않았으니 a는 4분의 1이 맞았네요. 그럼 최소값은 오히려 지수가 가장 큰 지수인 2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16분의 17인가요? 요거는 증간대감 문제를 내가 결정해주고 풀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로그 함수로 넘어왔는데 또 무슨 그래프가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요? 일단 한번 스스로 그려보세요. 쌤도 같이 그릴 테니까 그려보고 내 거하고 맞는지 확인해보자. 걔네들이 역함수인 거 눈치채고 그리는 거 맞죠? 역함수니까 기준선 y는 x가 먼저 있었어야겠지? 자, 이 기준선이 먼저 있고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지금 둘이 만나는 점이 1보다 작다. 그러면 1도 한번 기준으로 잡아줄게요. 이게 1,1이라고 치고 그럼 1보다 작은 점 뭐 대략 이쯤에서 둘이 만나야 된대. 둘이 만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증가함수였다면 이 ax 자체가 그럼 여기를 이렇게 위로 뚫고 지나갈 거기 때문에 저기서 만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거 처음부터 감소함수였구나. 그리고 이거의 역함수 나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이렇게 감소함수죠. 그리고 역함수 요렇게 둘이 만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건진 건 A는 0과 1 사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가보죠. F1은 조기나 1을 대입해야 되니까 A겠지? 그 다음 G, A분의 1도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4,
a-의 제곱은 1임을 이용해서 a를 구해보면 a가 2분의 3 또는 2분의 1이 나와요. 근데 내 처음 설정에서 a는 0과 1 사이임을 처음부터 찾아냈었기 때문에 얘는 아니겠죠? 그래서 답이 6 돼야 되겠네. 1보다 작은 점에서 만난다가 그냥 글을 읽었을 때 바로 아 이거구나 한다면 그래프 그릴 필요는 없죠. 근데 저게 뭔 말이지 싶으면 그래프도 그릴 줄은 알아야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이었고 다음 문제도 그러면 어떤 도형인지를 알아야 또 뭐 내부인지 경계인지를 판단하겠지. 그럼 무슨 도형인지 또 좀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서. 로그 2x? 로그 2분의 9x. 자, 둘 다 1,0은 분명히 지나갈 거고 로그 2x는 2,1을 지나가죠. 그냥 바로 옆에 2,1 이쯤을 지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고 로그 2x 다음 2분의 9의 x도 여기는 무조건 지나갈 텐데 얘는 2분의 9,1을 지나가지? 그러니까 4.5,1이잖아. 그럼 똑같은 일인데 얘는 여기 없지. 이쯤에서 지나간다는 거지. 2분의 9,1. 그러면 얘는 훨씬 더 얘보다 누워 있겠네 이렇게. 자, 여기에서 y는 1이면 여기가 y는 1이죠. 그럼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면 이 부분 얘기하는 거지. 맞죠? 응. 자, 그럼 이걸 조금 확대를 해보죠. 약간 뭐 요런 느낌인 것 같은데 쌤은 설명을 좀 확대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확실한 건 x가 2분의 9라는 것. 왜냐면 아까 2분의 9,1이라고 이미 찾아놨었거든. 그리고 여기도 2,1인 걸 찾았기 때문에 여기가 2인 것. 그리고 여기가 1인 것. 이미 찾아서 있었던 거. 그리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지. 그럼 이제 이 둘레랑 내부까지 합쳐서 x좌표, y좌표 모든 정수인 점은 몇 개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요 사이 간격에 y 값은 더 이상 정수인 게 없어. 그럼 이제 x를 보면 여기가 2,1, 3,1도 여기 있을 거고 4,1도 여기 안에 있겠죠? 왜냐면 여기가 4.5니까요. 그러면 여기 3, 여기 2 이렇게 있겠죠? 2,1, 3,1, 4,1 이렇게. 됐죠? 그럼 4,0은 여기 아래줄에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을 리가 없어요. 3,0도 그렇고요. 2,0도 그래요. 그 다음 여기 1,0은 있네요. 그러면 내부에는 정수점 하나도 없고 그냥 테두리에만 지금 하나, 둘, 셋, 4개 놓여 있네. 그럼 정답이 4번이겠네. 다음은 로그함수,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기야. 자, 보면 7번 개념이 되게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 평행이동을 얼마나 했는지는 다 볼 수 있죠. 로그 AX에서 로그 A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됐다는 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같다는 거 정도는 우리 다 해석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 일단 이번에는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진 않아서 자, 일단 이렇게 Y는 로그 AX가 하나 있었어.
근데 얘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 플러스 2만큼 갔으니까 뭐 대충 얘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두 칸 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y는 로그 a x 플러스 1 플러스 2예요. 근데 로그 ax 그래프 위에 a라는 점이 있었어. a가 3,1이라는 점이 있었어. 근데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지나가고 있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여길 찾으라는 거잖아. 이런 문제는 지금 내가 중요한 건 얘가 평이동했다는 사실이야, 사실. 자, 보면 얼마나 이동했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움직였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지. 원래 이 첫 번째 그래프에 있던 모든 점들이 옆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움직였어. 그럼 이 A라는 점도 옆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움직였을 텐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야 하냐면 X 증가량, Y 증가량으로 봐야 돼. 자, X 증가량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Y 증가량은 플러스 2인 거죠. 근데 X 증가량, Y 증가량이 나오면 뭐가 나와? 기울기가 나오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란 소리잖아?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선이 이미 그어져 있는데? 그럼 여기 있던 점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옮겨가면 얘네가 옮겨간 선을 이었을 때 자연스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처음부터 이 점이 이렇게 옮겨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지. 이 선이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이 점이 3,1에서 x축의 방향으로 마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갔으니까 얘가 2,3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뭐 A는 여기 A는 3,1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점이 이제 2,3인 게 나왔고 A만 구하면 답은 끝난 거겠네 이제. A가 어디 갔나 한참 찾았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저 직선의 방정식이 뭐였는지 그딴 건 전혀 안 중요하다. 얘가 평행이동하면서 움직여간 그 점이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중요했던 거지. 됐나요? 자, 다음. 또 최대값 최소값이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네.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또 A가 1보다 크다고 한번 A가 0과 1 사이라고 한번 놓고 풀어야 되겠죠? 자,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는. 아니요. 뒤에 바꿔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해봐야지. 자, 1보다 크면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면 x가 클 때 최대값이 나오고 x가 작을 때 최소값이 나와요.
그럼 x가 크다는 건 지금 2부터 3까지니까 이게 3일 때, 이게 2일 때. 맞죠? 그러면 최대값은 로그 a의 3이고 최소값은 로그 a의 2예요. 이게 1이다. 그럼 빼기니까 나누기로 로그 a의 2분의 3은 1이다. 그럼 a는 2분의 3이다. 자, 근데 최대값이 0보다 작다가 맞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최대값이 0보다 작다. 이 조건이 하나 더 있네. 그러면 로그 2분의 3의 3은 0보다 작을까요? 자, 로그 2분의 3에 2분의 3이 1이야. 이렇게 되면 얘가 1이야. 근데 그럼 로그 2분의 3에 3은 당연히 1보다 더 큰데? 그지? 근데 어떻게 0보다 작은 값이 나오지, 최대값이? 그럼 이거 아닌가 본데? 그럼 오히려 반대로 x가 작을 때 최대값, x가 클 때 최소값으로 놓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반대로 로그 a의 2 빼기 로그 a의 3은 1. 그럼 로그 a의 3분의 2가 1이니까 a가 3분의 2가 나왔어. 자, 이번에도 0과 1 사이라는 조건에는 문제가 없어. 아까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0과 1 사이 문제가 없으니 이제 확인만 해보면 되겠네. 최대값이 3분의 2의 2. 그러면 이거 지금 로그 3분의 2의 1이 0이니까 3분의 2의 1, 아니 그래프를 생각해봐. 요렇게 생겼거든요. 로그 3분의 2의 1이 0이니까 2는 당연히 공수 나왔겠죠. 그럼 이게 맞는 거네. 그러면 답이 3번이 돼야겠지. 자, 그러면 뒤에 지금 문제 9번, 10번 있는데 방정식 분식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일단 그것도 문풀할 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문풀이 어디냐면 아까 14쪽 그리고 29쪽 30쪽 이렇게 문풀할 때 한번 해보세요.